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떡해요? 비대면으로 만나게 됐어요. 좀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비대면에서도 또 여러분들 더 즐겁고 재밌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혹시 안 잊어버렸죠? 네, 잊었군요. 자, 양정인 선생님 여러분 또 우리 옆에 선생님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명호입니다. 일단 계속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내용 잠깐 선생님이 이야기할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무브먼트 플레이 여러분들 간단하게 오늘 좀 원래 토요일은 좀 늦잠 좀 자고 그래야 되는데 좀 몸이 찌뿌둥할 거예요. 그래서 무브먼트 플레이 움직임 놀이를 할 거예요. 움직임 예술 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가볍게 움직임 놀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낭독극 기초에 대해서 그리고 촬영 기초 그리고 파사드와 낭독극에 필요한 텍스트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소감 나누는 것까지 오늘 순서대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번에 우리 융복합 2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재들 신데렐라 뭐 알라딘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 이야기 잠깐 나왔었던 거 기억나죠?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이용해서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연이랑 미디어랑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기 때문에 함께 모두 다 체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하고 몸을 풀 수 있는 무브먼트 플레이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을 팔을 쭉 펴주시고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미러링 댄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따라 하나요? 자, 한번 쭉 몸을 펴보고요. 네, 자,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는 혈액순환에 좋죠? 자, 뭐 하는 행동 같아요, 여러분? 밥 먹고 있습니다. 오늘 밥 먹었나요, 여러분? 네. 치카치카 칫솔질도 하고 계세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자, 반짝반짝. 자,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기지개까지 피셨어요. 퓨. 자, 자, 이번엔 여러분 앉아만 있지 말고 일어서서 한번 네, 다리도 움직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도 치고요. 네, 가벼운 댄스입니다. 자, 다시 하늘도 쭉 보고요. 네, 기지개 같은데도 뭔가 예술적인 느낌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제자리 걸음.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무브먼트 플레이였습니다. 움직임 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낭독극 기초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낭독극이 뭐지?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텍스트 활용을 할 건데요. 자, 그 텍스트를 보면 우리 대본, 텍스트를 대본이라고 하죠. 대본을 보면서 낭독극은 동작이 없이 주로 출연자의 하술, 목소리로 연기를 하는 거죠. 그 역할에 어울리는 감정을 전달하는 극입니다. 자, 그거를
주로 낭독극이라고 합니다.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작품 성향에 따라서 그 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뭐 연극의 소리나 또 음악이나 분장이나 영상 그리고 라이브 연주 뭐 이런 것들 볼거리를 막 요즘은 제공을 많이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낭독을 해주는 것은 조금 관객들이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은 다양한 볼거리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나와요. 그것을 주로 입체 낭독극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근데 통틀어 낭독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럼 작품 성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로 오늘 우리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할 미디어 배경을 해서 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음악과 음향 진짜 라이브 연주가 막 들어와서 하는 그런 작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영상을 보고 그 영화를 예를 들어 틀어주고 뭐 예를 들어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틀어줬다. 근데 거기에 소리는 들리지 않고 직접 연기자가 나와서 목소리만 연극을 할 수 있어요. 자, 주로 더빙극이라고도 하죠. 자, 이런 식의 종류의 낭독극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 사진을 보면 이거 선생님이 연출한 작품이에요. 문화전당에서 했었던 작품인데요. 주로 이걸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런 더빙극인데요.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여기서 이런 연기자들이 목소리로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의상은 그대로 그 역할에 맞는 의상을 이렇게 입고 표현을 하죠. 자, 이거는 주로 소리로 선생님이 소리 드라마 극장이라고 했는데요. 소리를 위주로 할 수 있는 어떤 낭독극으로 만들었어요. 선생님 이거 지금 보이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낭독극으로 소리 드라마 극장이라는 장르로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또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선생님 유튜브에서 출처가 유튜브 예술공장 두레라는 입체 낭독극인데요. 여기를 보면 원래 이렇게 보면대를 가지고 여기서 대사를 이렇게 대본을 보고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앉아서.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출연자가 나왔죠. 등장을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체 낭독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래 낭독극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그런데 이렇게 직접 출연들 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로 입체 낭독극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낭독극의 종류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텍스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입체 낭독극을 한번 시연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하면 좋겠는데요. 조금 아쉽게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입체 낭독극을 한번 아까 우리 무브먼트 플레이로 도와주셨던 선생님들이 한번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한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가지고 입체 낭독극을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음악.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안 친 사람 누구예요? 박수 소리 안 들리는데. 네, 보고만 있군요. 네,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여러분들 낭독극, 입체 낭독극 직접 낭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표현까지 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낭독극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제 미디어, 아까 말했듯이 촬영 기초에 대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우 선생님 뿅 하고 나타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놔두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촬영 기초를 알려주려고 했는데 좀 더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좀 더 같이 이제 코로나 상황만 아니다면 좀 이렇게 실습을 도와주면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연 예술을 미디어 아트와 결합하여 이렇게 연출을 해내는 이 융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무대 뒤편에서 무대 배경이나 이제 거기에 발생되는 이제 다양한 기술적인 이제 무대 연출에 대한 것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무대 배경에 필요한 어떤 그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작을 해보고 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쉬운 대로 일단 영상이란 걸 좀 만들려면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그 영상의 소스들도 필요하고 촬영을 해야 되고 그걸 편집을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전문적인 기술로 무대 배경에 적절하게 배치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될 수 있고 또 다방면으로 실무적으로 사용이 되는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배울 거예요. 아까 그 공연 그 팀 쪽에서 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되게 재밌게 다양한 좀 무브먼트 플레이도 좀 배워볼 수 있고 볼 수도 있었잖아요. 저희는 조금 따분해요.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은 좀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하니까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뭐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작은 팁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조금 PPT를 좀 볼게요. 일단 PPT 화면으로 전환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 온 건 있는데 뭐 전체 화면으로 안 하고 좀 이렇게 러프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2차 시 수업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촬영 기초를 알려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다 말하지 않고 또 3차 시, 4차 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요. 이건 나중에 진행을 좀 하기로 할게요. 일단 오늘 배워볼 거는 촬영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많이 쓰이고 있는 크로마키 촬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스톱 모션 촬영 여러분들 좀 흔히 알고 있는 팀 버튼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의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혹은 월레스와 그로밋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한 기법들이 스톱모션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크로마키 촬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린 스크린 요즘 예전에는 이제 블루 스크린을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그린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영상을 합성하는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마블 영화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토르, 헐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뭐 유튜브 같은 거에서 보시면 뭐 사람들이 온몸에 뭔가 센서 같은 거를 달고 뭐 촬영하는 것들을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없으셨다면 제가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린 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배워볼 것들은 이 기법의 가장 기초적인 거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어떻게 이 촬영한 그린 스크린에서 촬영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편집을 했을 때 합성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스톱 모션은 이제 간단하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이거는 내용에 대한 것과 이제 레퍼런스 그러니까 동영상 소스를 좀 보여줌으로써 설명을 좀 대체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톱 모션과 크로마키 촬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간단한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촬영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촬영 준비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이제 DSLR, 이 DSLR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 이란 렌즈식 그 카메라로 뭐 되어 있는데 이런 카메라들이 있고 예전에는 이런 필름 카메라를 많이 썼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디지털 카메라로 메모리 카드 형식을 활용을 해서 DSLR을 쓰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정적인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카메라에 필요한 트라이팟 그러니까 삼각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삼각대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뭐 형식의 삼각대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이 이미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서브용 모니터가 필요하다거나 보조 배터리라든지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는 이 기기들 혹은 이 흔들림을 잡아줄 수 있는 짐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용어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좀 대충 대략적으로 이해만 해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흔들림을 없애는 이런 보조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나 액세서리 형식으로는 뭐 렌즈캡 닦기라든지 플래시라든지 그걸 모든 걸 담아 다닐 수 있는 가방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다 준비가 되면 좋지만 하지만 저희의 현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하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장비들은 되게 고가의 장비들이에요. 그리고 되게 전문적인 장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건데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일단 과거에 가장 안 좋았던 점은 화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기기 자체들이 너무나 이제 컴팩트해지고 조그마해지고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카메라 기능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마트폰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좀 컨텐츠를 좀 더 고퀄로 예전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유튜브나 이제 각종 동영상 사이트에 있는 그런 컨텐츠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방법은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제 쪽으로 좀 화면을 전환해 주시겠어요? 그
학생 여러분들 좀 화면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스크린을 좀 닫아놓은 상태여서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네, 좀 스크린을 혹시 켤 수 있으면 좀 보면서 소통하면서 하고 싶으니까요. 좀 부끄러우신 분들은 굳이 킬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시면 살짝만 줌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안 돼요? 네, 들고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저는 안드로이드를 써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 아시죠? 뭐 좀 어린 친구들이 좀 다수 포진해 있어서 좀 모를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다들 이런 기기에 대해서 훨씬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을 해요. 이제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에 대한 설정 방법은 잘 모르는데 아이폰에서 보시면 그 아마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있을 거예요. 설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설정란에 들어가 보면 아이폰 기준으로는 그 카메라의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부분을 누르고 거기에 보면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비디오 녹화 혹은 슬로우 모션 녹화 이런 형식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녹화 같은 경우에는 뭐 눌러 보시면 다양한 뭐 세팅 방법들이 나오거든요. 뭐 720p, 1080p 또 여러분들이 요즘 광고에서 많이 보고 있는 4K 뭐 옆에 보면 숫자들이 뭔가 어렵게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FPS라고 써져 있고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영상이 촬영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은 1080p가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쓰이고 있죠. 좀 고화질에. 그리고 이제 4K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좀 보기가 힘들고 좀 성능이 좀 좋은 컴퓨터라든지 그런 디바이스 기기가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세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기본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그 PC라든지 아니면 다른 컴퓨터 기기에서 사용하는 편집 툴을 사용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쓰기에 가장 원활하고 무난한 세팅은 1080p 그리고 30 fps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1080p 30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좀 해드릴게요. 이거에 가장 가볍기도 하고 현재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되게 옛날 사람이라 저는 예전에 테이프를 이렇게 꽂아서 쓰는 이런 것부터 어렸을 때 배웠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메모리 카드와 스마트 기기로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080p S30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동영상은 이제 그걸로 세팅을 좀 해두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또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 포맷에 보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기본 세팅으로 쓰시면 될 겁니다. 여튼 저희는 1080p 30 fps 30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세팅을 하고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모두 카메라에 보시면 지금 뭐 PC를 사용하시는 분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보시는 분 있으실 텐데 뭐 혹시나 지금 스마트폰이 좀 여유롭게 놀고 계신다면 한 번씩 좀 이렇게 열어보시면서 하시고 혹시 그게 아니다면 그냥 보시면서 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카메라 어플을 켜고 그러면 기본적인 카메라 어플이 좀 이렇게 실행이 되죠. 이 실행된 카메라 어플을 가지고 이제 촬영을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보시면 비디오 촬영으로 모드로 넘어가면 밑에가 이제 그 빨간색 버튼으로 바뀌고 대부분 좀 상징적이죠. 그 캠코더라든지 비디오를 녹화할 때 보면 빨간색 표시가 항상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에 좀 보시면 많이 되고 온에어 들어갈 때도 대부분 좀 붉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REC라고 그런 마크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되겠는데 이 스마트폰을 좀 활용해서 좀 쓸 거예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
할 거라는 점, 아까 세팅한다는 거 그거 하시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좀 알고 싶다, 물어보고 싶다 하는 거는 저희 단톡방 만들었잖아요. 단톡방에 통해 가지고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니 뭐 필요하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런 세팅으로 해두고 다시 좀 PPT 화면을 좀 볼게요. 자, PPT 화면 보시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잡고 촬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들은 뭔가 어쨌든 간에 자기가 무엇을 찍고 있는지 화면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떤 걸 찍기 위해서 그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찍기 위해서 뭔가 카메라를 들이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라. 근데 여기 동영상을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지금 뭐 저희 방송을 도와주시고 있는 PD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교육하는 거 기록하시는 동영상 기록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분들도 너무나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흔들림을 없애려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찍어야겠죠. 일단 저희 보조 강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시연 형식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 전환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냥 해야겠다. 이쪽으로 오시고, 네, 일단 여기 오성현 선생님하고 채나리 선생님하고 오셨는데 잠깐 보시고, 일단 아까 스마트폰으로 비디오 영상 촬영하는 거 모두 형식으로 좀 최대한 잡아주시고, 일단 동영상을 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일종의 인물을 찍다거나 피사체라고 하죠. 혹은 뭐 물건이 있다거나 뭐 건물을 찍는다, 풍경을 찍는다던가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 거예요. 조금만 안쪽으로 해서 다시 돌아서 찍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찍을 건데 문제는 뒷모습이니까 잠깐 앞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포즈를 취할 거예요. 일반적이죠. 그런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찍고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려면 이렇게 좀 옆구리에 그 팔을 좀 파지한다고 안정적으로 붙여줘야 되죠. 이렇게 붙여주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최대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줘야 돼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촬영을 할 때, 피사체를 찍을 때 수직과 수평을 맞춰야 된다. 이것만 해도 이제 절반 이상은 먹어 들어가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았을 때 오성현 선생님이 저쪽으로 PC로 화면을 찍고 카톡으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샘플 형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쪽 잠깐 찍고 있고요. 네, 지금 오성현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시고요. 채널의 선생님 잘 안 보이거든요. 보시면 화면에서 보시면 뒤에 저희가 실습을 할 크로마키 천이 되어 있고 수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성현 선생님이 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주셔서 촬영을 할 때, 오성현 선생님, 촬영을 할 때 일단 좀 동영상으로 찍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수평 수직에 대해서. 보시면 채널의 선생님 발 밑에 이렇게 수평선이 있죠. 크로마키 천이 끝나는 지점, 이 지점이 잘 보이게 나오게 전신을 좀 찍어주세요. 그렇게 전신을 찍어주시고 몇 컷, 그리고 수평이 좀 맞춰서 찍은 샷과 좀 수평이 좀 틀어진 부분, 그렇게 찍어서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 카톡으로, 개인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내고 계시니까요. 저희가 이게 만나서 실습을 했으면 바로 볼 수 있을 텐데. 자,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방금 찍은 최나래 선생님의 사진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수평이 좀 틀어진 부분, 그리고 이건 수평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 이렇게 보이시죠? 어떤 게 더 안정적이게 보이나요? 뭐가 더 잘 찍은 사진처럼 보이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셨을 때도 당연히 느껴지시겠지만 어떤 배경이라든지 인물의 어떤 선이라든지 어떤 뭔가 여러분들이 피사체 혹은 풍경 기타 등등을 촬영을 할 때 수평 수직만 맞추어도 기본적으로 영상의 질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촬영을 할 때 이런 팁을 조금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물을 찍을 때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밑에서 찍으면 다리가 길어 보인다더니 약 45도 상단에서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뭐 얼굴이 조금 더 갸름하게 보인다더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계시는 내용들이라 생각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촬영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제 사진이지만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또 이 수직선이 있으면 전봇대가 있다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서 수직을 맞춰주면 훨씬 더 사진 결과물이 좀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동영상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동영상 촬영을 좀 해볼게요. 저 최나래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서주시고 그리고 오성현 선생님이 촬영을 좀 해주세요. 보시면 이제 오성현 선생님이 저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동영상 모드로 촬영을 할게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1080p에 30fps로 촬영을 하겠죠. 짧게 촬영을 할게요. 오성현 선생님이 가운데 인물을 두고 오른쪽으로 걸으면서 촬영을 할게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좀 뚜벅뚜벅 걷게 되죠. 이제 좌측에서 지금 오성현 선생님 왼쪽 손자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찍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쭉 오성현 선생님도 좀 천천히 찍으시죠. 그리고 샷 하나, 그리고 이제 조금 보통 일반인들이 촬영하는 것처럼 해볼까요? 네, 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두 개를 이제 보셨죠? 두 개를 좀 보내주시면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옵스. 동영상이라서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죠. 아무래도 좀 이렇게 기기를 좀 사용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그럴 텐데. 보이시나요? 처음에 찍은 것도 좀 보내주세요. 자,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보시면 다시 보실게요. 이게 처음에 찍었던 거, 이게 처음에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찍었던 거. 네, 요지는 뭐냐? 이 영상을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촬영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이 찍게 된다면 대부분 지금 처음 보내줬던 두 번째 촬영했던 이런 형식으로 찍을 거예요. 다소 흔들림이 있고
그러면은 되게 불안정해 보이죠. 뭔가 상황 그 인물을 찍을 때도 그렇고 불안정해 보이고, 혹시나 이게 이 인물을 찍다가 다른 인물을 찍을 때 화면 전환이 이루어질 때 뭔가 그 속도가 좀 빠르게 되면 보는 이로 하여금 아무래도 좀 어지러움을 느끼게 해요. 그리고 그 영상의 흐름을 보여줄 때도 조금 다소 좀 너무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흔들림을 최대한 없애고 자연스럽게 찍으면서 상황에 맞춰서 촬영을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일단 또 혹시 제 모습하고 같이 띄워줄 수 있을까요? 이거하고. 자꾸 핸드폰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찍고 나서 촬영을 할 때 아까 오성현 선생님처럼 가만히 이렇게 닌자 워크 형식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거, 이런 방식으로 촬영을 좀 해줘야 최대한 여러분들이 영상 결과물을 얻을 때 어지럽지 않게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위아래로 움직일 때도 최대한,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거, 수평과 수직을 맞추라. 아시죠? 그거를 잊지 않으시면 오늘 너무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설정 방법, 수직과 수평을 맞춰라.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라. 이런 걸 좀 최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인물을 찍거나 연기하는 부분들을 찍을 때도, 촬영을 할 때도 연기하시는 분들이 카메라 웍에 맞춰야 돼요. 대부분 연기자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카메라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맞춰서 상호 협력 관계에 있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 또 PPT를 잠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손으로 들고 찍게 되면 아무래도 아무리 저희가 안정적으로 찍는다고 한들, 아무리 천천히 찍는다고 한들 고정을 시켜놓은 것만 못해요. 그래서 꼭 우리는 삼각대가 있으면 더더욱 더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많이 좋아져서 짐벌이라고 해서 수평 수직을 어느 정도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기가 판매가 돼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흔들림을 최소화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짐벌 기기가 있는데, 저렴한 것들은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그리고 저도 이런 비슷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고가의 장비들에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모양새들이 있는데, 저렴한 짐벌들을, 스마트폰 짐벌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좀 전문적으로 좀 촬영을 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비싼 카메라는 없지만 그래도 퀄리티를 좀 올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런 짐벌을 좀 사용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잘 사용을 하시고, 단순히 좀 몇천 원밖에 안 하는 조그마한 이제 삼각대, 그 스마트폰 삼각대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조명들이나 이런 것들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이 해상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혹시나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시면 제가 단톡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뭐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따로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저희가 그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무리 말로 해주고 해봤자 설명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크로마키 촬영에 대한 실습을 좀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 양정인 선생님께서 조그만한 이제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서 어떤 한 부분의 씬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신데렐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저희 팀에서는. 네, 거기에 신데렐라 호박마차를 가지고 스톱모션 촬영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현재는 좀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알라딘이란 이야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약간 기존에 있던 동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리메이크 형식을 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알라딘 소원 씬에 대한 것들을 크로마키 촬영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오성현 선생님하고 저기 최나래 선생님하고 뭐는 이제 괜찮으시고 양정희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 양정희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가 잠깐 좀 이 크로마키 촬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촬영을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오성현 선생님이 좀 촬영을 좀 도와주세요. 예. 일단 크로마키 촬영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기에 잠시만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그린 스크린이 필요하죠. 이 그린 스크린이 필요하는데 이 녹색을 왜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것들에 보면 대부분 이런 그린 스크린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 그린 스크린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RGB 컬러, 그러니까는 레드, 그린, 블루. 예전에는 이제 블루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거나 뭐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컬러들이 있잖아요. 이 컬러들 중에서 좀 흔하지 않고 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그 키 값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알려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 이 그린 색이 촬영하는 데 있어서 이제 RGB 소자가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일단 얘기는 안 하고요. 어쨌든 이 녹색이 무언가를 합성을 할 때 색을 빼는 거에 가장 적합한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촬영 분야에서 이 그린색을 많이 사용한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양정희 선생님을 통해서 좀 뭔가 알라딘이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이 씬을 조금 합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 이렇게 서주시고요. 가운데에 서주시고요. 지니가 저희는 어떤 걸 찍을 거냐면 저희가 이제 마법 램프를 놔두고 지니가 이렇게 소환이 되는 거예요. 거대하게 지니가 소환이 되고 그 지니를 바라보면서 뭔가 그 지니를 대면하는 그 장면을 좀 촬영을 해볼게요. 일단 뭐 대부분 영상을 촬영할 때는 오성현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셨는데, 이런 파지법은 일단은 인물을 원샷으로 딸 거니까 이렇게 찍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 근데 웬만하면 저희가 TV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것도 이런 모드로 보잖아요. 이 가로 모드로 이렇게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세로로 찍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더 전문가답게 가로로 찍는 모드를 좀 더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해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 간격을 맞춰서 이제 그린 스크린 밑부분 바닥이 나오지 않게 좀 촬영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여기에 지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니가 있고, 여러분 지니가 아까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렸었죠.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시는 것들을 짧게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오성현 선생님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지니한테 촬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씬을 찍고 그것들을 저희가 프리미어를 통해서 좀 촬영을 좀 편집을 하는 키 값을 빼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짧게 찍으시면 됩니다. 좀 액션을 조금 양정희 선생님의 액션을 좀 찍어주시면 돼요. 다양한 액션을. 이제 뭔가 저런 연출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린 스크린 밑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좀 촬영을 해서 좀 잘라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촬영을 하셨다면 너무 지금 예시를 보여드려야 되는 거니까 짧게 촬영을 하시고 저에게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확인을 해서
네,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조금 다시 한 번만 전환해 주십시오. 오정현 선생님이 지금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딜레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 해주세요. 왜 내려가질 않지? 동영상 부분 이쪽이 좀 잘렸으면 하는데. 네, 이건 좀 잘린 게 나왔네요. 네, 이런 식이겠죠? 잠깐 옵스. 잠깐 확인을 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촬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보시면 아이고 이렇게 이 깔끔하게 빛이 잘 들어가지는 그린 스크린에 물론 주름도 없어야겠죠. 이런 굴곡들이 다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굴곡이 없고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이 약간 페더 값이 먹여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보시면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고루 빛이 포함이 되고 있죠. 그리고 천장 쪽에 보면은 좀 그림자가 졌는데 저런 부분들은 이제 빛이 녹색 부분이 잘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영상이 이제 나중에 키값을 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은 실패한 촬영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윗부분은 적당하게 자르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롭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촬영을 나름 했어요. 물론 이런 전문적인 조명 장비가 좀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프리미어라는 동영상 편집 툴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합성을 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좀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편집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볼 테니까 이제 다양한 좀 간단하게 보조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조금 더 소스를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편집을 하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크로마키 촬영에 대해서요. 그러면 양정인 선생님하고 저희 수업을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오늘 첫 수업 하게 되었는데요. 어땠어요? 우리 저기 아마 택배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책 여러분들이 썼던 거 그거 소감 꼭 빠지지 않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카톡방 여러분들 있죠? 우리 카톡방으로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편집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기초에 대해서 또 수업을 할 텐데요. 거기에 당연히 텍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톡방으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이 수업 끝나고 토요일 오후에 한번 톡방 한번 여러분들 들어갈게요. 우리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단톡방으로 좀 이렇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뭐 청지수 교육 프로그램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좀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성심성의껏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꼭 저희 수업했던 소감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에게 좋은 피드백이 될 테니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편집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테고 또 이어서 공연팀에서도 다양하게 좀 수업 내용들이 알차게 준비가 돼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